네, 테마글 오늘은 이정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목요일 테마가를 기다리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 이정민 네. 팀장님의 테마가를 기다리시는 시청자분들이 유튜브 채팅방에도 오늘을 기다렸다 글 올려주고 계신데 아미코젠을 매수하신 분들도 기다렸을 겁니다. 7월 28일에 매수하고 25% 넘수익이 났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네네. 지금은 털어야 되는지 가져가야 되는지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 현재 아미코젠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 지수가 빠지면서 이제 그 추세적인 상승이 끝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이제 그 쉽게 얘기해서 이제 화장품 특히나 이제 그 바이오 소재 쪽에서는 이제 동사가 좀 이제 좀 강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바이오 소재 부분에서는 이제 소부장 쪽에 속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사 주식 같은 경우에는 큰 틀에서 장기 이평선을 깨지 않는다라면은 꾸준하게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좀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끌고 가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미코젠 25.16% 수익이 났고요. 리뷰해 드렸습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주제로 전해드릴 텐데요. 어떤 주제인지 만나보시죠. 코로나19와 뷰티, 중국 소비주인데 사실 이 이야기하면 저희가 시청자분들이 떠나세요. 맞습니다. 요즘 주가 반응이 워낙 없다 보니까 물론 최근에는 좀 올라오긴 하는데 지금 중국 소비주를 봐야 되는 이정민 팀장만의 뚜렷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보통 이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중국 시장 이야기를 하면은 희망 고문이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네. 뭐 2, 3년 전부터 이제 뭐 한알령 시작된 이후로 시진핑이 온다 하면 또 갑자기 떴다가 또 맞아요. 이런저런 이유로 또 다시 빠지기도 하고요. 굉장히 좀 부침이 심한 게 아마 중국과 관련된 섹터들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그래서 오늘은 시청자 여러분들께 예를 들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실물 경기와 그다음에 금융 시장의 괴리감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럼 과연 어느 정도 괴리감이 좀 적은 부분이 어딜까를 좀 눈여겨봤을 때 결국에 중국 쪽을 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중국 쪽과 관련돼서 우리가 좀 더 공부를 한다라면은 3분기 다가오는 그 실적 발표 시즌에 좀 빛을 보는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식으로 좀 주제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가 다시 경제가 재개된 네. 여러 나라 중에 한 군데가 바로 중국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럼 전체적인 세계 경제 분위기는 어떤지 그 안에서의 중국의 위치, 상황도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OECD 주요 회원국 2020년 성장률 전망이네요. 예, 맞습니다. 제가 이게 어제 이제 발표된 자료인데요. 네. 한번 좀 준비를 해와봤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해왔더니 가장 좀 이제 많은 분들이 좀 눈여겨보시는 부분이 전 세계적으로 올해 4.5%나 이제 역성장한다는 데서 아마 좀 많이 다들 쇼크를 좀 받으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마이너스 1%로 지금 현재 표시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주요국들 중에서는 굉장히 선방한 축에 속한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 경기에 어떻게 보면 좀 선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흔히 우리가 이야기하는 K 방역이 그래도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좀 잘 막아낸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K 방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그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할 아직까지도 그 긴장의 끈을 놓으면 안 된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를 보시면 또 하나 좀 놀라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바로 중국을 좀 뽑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국들 중에 유일하게 이제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한 1.8% 정도 현재 상승할 것으로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지금 중국이 어떻게 보면 플러스 성장이 가능한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코로나19가 처음 중국에서 퍼지긴 했으나 공산국가 특유의 그 강제성으로 어느 정도 좀 막아내는데 좀 선방을 했다라고 현재 지금 시장에서 좀 평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중국에서 이제 코로나가 발생이 되었으나 주요국들로 그 방역 물품들을 굉장히 많이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나오고 있는 코멘트들이 병 주고 약 준다라는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차차하고 어쨌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플러스로 경제 성장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표를 보고 좀 눈여겨봤던 부분은 바로 이탈리아, 그다음에 프랑스, 그다음에 스페인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나라들, 방금 제가 언급한 이 세 개 나라들의 공통점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좀 여행이 가고 싶은 나라입니다. 근데 반대로 얘기한다라면은 우리 모두가 여행 가고 싶은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관광의 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입니다. 특히나 스페인과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GDP 대비 약 한 15% 정도의 이제 그 관광이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은 그런 나라들인데요. 지금 현재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라들은 타격을 굉장히 좀 많이 입었습니다. 근데 그럼 이 코로나19가 백신이 나오면서 앞으로 좋아지면은 바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인간의 왕래라는 거는 어느 정도 그 다시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신이 나오더라도 앞으로 한 2년에서 3년 정도는 시간이 걸릴 거기 때문에 앞으로 만약에 글로벌리하게 신용경색, 신용위기가 온다라면은 유럽에서 좀 시작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다음 기사를 보면서 중국의 경제 상황도 볼게요. 하늘길이 열렸습니다. 물론 네. 모든 나라를 향한 건 아니지만 중국 경제가 그만큼 안정화되고 있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중국이 요즘에 굉장히 코멘트를 슬슬 다시 강하게 이제 좀 시장에 지금 내보내고 있는데요. 어제 같은 경우에도 리커창 총리가 이런 식으로 좀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국 경제가 안정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목표도 실현이 가능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리커창 총리는 이제 14억이라는 인구를 가진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코로나19를 통제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통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터지기 직전에 경제 수준으로 경제가 다시 돌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인 성향으로는 중국의 이런 통계를 잘 믿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성향을 차차하고라도 일단은 주식시장이 어떤 식으로 지금 현재 이런 코멘트들을 판단했는지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실제로 시장에서도 중국이 어느 정도 경제가 점점점 좋아지고 있는 걸로 현재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경제인들의 왕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일예로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한으로 떠나는 우리나라 비행기가 처음으로 다시 재개가 되었습니다. 티웨이에서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요. 주 1회 우한과 이제 우리나라를 오고 가는 비행기가 떴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우한을 이제 코로나 때문에 알게 되었지만은 중국 내에서는 공업 지역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이 바로 우한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한을 왕래하는 경제인들이 증가한다는 것은 곧 우리나라에게도 굉장히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워낙 중국과의 무역으로 이익을 내는 기업들이 많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업인들이 원활하게 활동이 된다라는 건 그만큼 우리나라 기업들의 영업이익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을 너무 좀 안 좋게 바라보기보다는 선순환 구조 초입에 들어왔다라고 좀 판단하는 게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되는 게요. 단순히 경기가 좋아지고 다시 경제가 살아났다는 것뿐만 아니라 무언가 이전의 소비 패턴과 달라진 것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맞습니다.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께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보통 우리가 경기가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네. 그 보조 지표로 우리가 농담 삼아 얘기하기를 흔히 여성분들의 그 립스틱 색깔이 진해진다. 그리고 진한 색상의 립스틱이 많이 팔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분명 경기가 안 좋아진 건 사실이죠. 근데 반대로 이런 진한 색상의 립스틱이 오히려 덜 팔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립스틱의 판매는 좀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그 마스크를 쓰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증가한 화장품의 소비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우리가 마스크를 쓰게 되면 눈 부분이 굉장히 포인트가 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다 보니까 눈과 관련된 화장품들의 매출이 굉장히 많이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가 우리 생활에 굉장히 좀 많은 변화를 좀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우리가 여행에 어느 정도 소비가 굉장히 좀 많았다라고 한다라면은 여행에 대한 소비는 확 줄어들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활동, 특히나 이제 개인 활동이 가능한 뭐 예를 들어서 자전거나 이런 인터넷 쇼핑 이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매출도 굉장히 좀 늘어났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재택근무를 우리가 좀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 재택근무를 우리가 하다 보니까 그동안 미루고 있었던 예를 들어 미용에 대한 관심도가 좀 증가하다 보니까 보톡스 시술을 많이 그렇게들 하신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회복되는데 어느 정도 그 흔히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평상시에 좀 꺼리게 되는 성형수술도 굉장히 좀 많이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저도 이제 가만히 좀 생각을 해봤더니 최근에 그 신사동 가로수길 쪽 가면 굉장히 성형외과가 많죠. 그래서 붕대 감고 마스크 쓰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이전 대비해서 굉장히 좀 증가한 부분도 저도 좀 실제로 체감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럼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에서만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소비 트렌드의 변화에 있느냐. 그래서 제가 좀 해외에 있는 그 신문 기사들도 좀 제가 검색을 좀 해봤더니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해외적 다른 나라들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가 가장 원활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국 시장에서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게 좀 포인트가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실히 소비가 컨택트에서 언택트로 바뀌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돈을 쓰지 않다 보니까 돈이 또 저축이 저절로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한 방에 그동안 못 샀던 소비를 하거나 또 성형도 한다라고 그 바뀐 소비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럼 오늘 초점 왠지 이쪽과 또 중국과 연관된 거일 것 같은데요. 예, 맞습니다.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바로 한소바이오메드라는 종목입니다. 네. 제가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시청자 여러분들께 중국과 그리고 뷰티와 연관 있는 종목을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죠. 동사가 바로 딱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동사가 가장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바로 가슴 성형 보형물입니다. 흔히 벨라젤이라는 이름으로 현재 지금 팔리고 있는데요. 유일하게 이제 가슴 이제 성형 보형물 같은 경우에는 국내에서 생산을 하고 있는 업체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벨라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지금 올해 우리나라에서 지금 차지하는 비율이 50%이고요. 그다음에 경쟁사 모비타나 멘토 같은 경우는 30%, 15%로 동사가 올해 월등히 앞서 나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중국 시장을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중국 시장이 그동안에 보톡스에 좀 이제 좀 계속 머물러 있었다라면은 이제 리프팅 실까지 이제 좀 뷰티 시장이 좀 넓어지고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슬슬 중국 소비자들도 좀 눈을 뜨고 있다.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리프팅 실도 이제 지금 현재 제품으로 납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에이템스라는 자회사를 지금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데 이 회사 지금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회사가 내년에 상장이 될 것으로 현재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동사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좋은 낙수 효과를 좀 이룰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큰 흐름상으로는 동사가 올해 3분기, 4분기 때 이제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것으로 저는 좀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일봉 차트 보면서 그럼 한스바이오메드 오늘 시장이 빠지면서 이 종목도 한 6% 가깝게 밀리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가격 전략을 세워야 될까요? 예, 동사 같은 경우에도 주식이 그동안 한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장에서 조명을 못 받고 있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명을 못 받고 있다가 직전 이제 한 5거래일 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하는 구간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오늘 주가 지수가 조정이 나오면서 동사의 주식이 같이 조정을 받는다라면은 바로 이럴 때가 매수 타점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매수점 가격은 25,000원이 되겠습니다. 손절 가격은 이제 22,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라면 손절로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가격은 35,000원까지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5,000원 그리고 손절 가격은 22,0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참고해 보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죠. 다음 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